네, 밥알 찹쌀떡과 함께 또 든든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든든한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뭐 마이크론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역시 뭐 엔비디아는 늘 관심의 대상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뭐 빅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매크로 지표의 변화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어제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관심 집중, 엔비디아로 수급 쏠림, 이게 조금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시각을 좀 돌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있다. 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느낌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네. 어제 3대 지수 소폭 올랐어요. 하락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반등을 좀 했고요. 엔비디아가 한 2% 하락이었거든요. 종가에 올라와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쭉 올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대감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망감으로 있으면서 매물이 좀 나오다가 마지막에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장 들어가면서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특징은 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4.3, 2년 만기가 4.75로 다시 조금 올라갔죠. 보시면요. 네, 국채 수익률 올라가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5.7, 장중에 106터치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가 여기 환율이 1,394원이 됐고 엔화가 다시 160.7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BOJ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 통화당국에서는 이제 개입 여부에 대해서 계속 립 서비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52엔을 터치하면은 개입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마지노선이 160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 마지노선이 165엔이다. 이렇게 조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일단은 엔화를 강력하게 개입하지 엔화 시장에 통화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과 연준이 지금 정책 금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개입을 해서 엔화 강세로 전환시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의견에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후퇴했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 왜 통화 시장에 지금 개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보면서 이게 스팟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황의 조금 중장기 흐름에서 볼 때 엔화가 강세로 되는 부분은 글로벌리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그 시점에 만약에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전후 좀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시장이 뭐 크게 빠지겠냐,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종목별로 계속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시황관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주총에서는 뭐 성과급이라든지 보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주총에서 새로운 내용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실망감이 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막판에 좀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에서 젠슨 왕의 입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AI에 관련된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반도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질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심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소프트웨어, 수익을 내는 플랫폼 회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조금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이에요. 애플이 어제 1.96% 올라서 $213가 됐는데
애플이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엔비디아에서 D램을 가져다가 HBM을 가져다가 D램을 쌓아놓은 게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D램이 많이 모여 있는 게 HBM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D램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여러 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그걸 뭐 몇만 개, 막 뭐 몇십만 개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발점이 뭐냐면 챗GPT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네, 가만히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예. 챗GPT가 나와서 이러는 거거든요. 챗GPT 나오면서 그 외에 그런 라지 랭귀지가 계속 나오면서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에 의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현하는데 써보니 예를 들어서 H100을 뭐 10,000개를 해서 해봤어요.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0개에서 나온 거랑 50,000개에서 나온 거랑 100,000개에서 나온 거랑 훨씬 더 결과물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무조건 일단 많이 때려 박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이 갔다가 했더니 결과가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전부 다 이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에도 우리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게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넣다가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10,000개, 50,000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 50,000개, 100,000개도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뭐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지금 뭐 30만 개를 넣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 한계점이 어디쯤이냐를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돌리는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보도 보시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몽땅 다 넣고 있다 지금. 네. 더 넣을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들 좀 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그럼 다른 방송 많이 하시니까. 더 늘 데이터가 이제 없을 수. 그러면 그 다 넣은 데이터를 돌리는 하드웨어는 이만큼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어떻든 그 데이터를 돌리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결과값을 위해서 막대한 D램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 초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중에 지나면 이게 진화할수록 맞춤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춤형이. 뭐 그렇겠죠. 거기에 맞는 정도, 맞아요. 규모, 거기에 맞는 데이터, 이 맞춤형이 필요할 거라는 굳이 거예요. 너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때려놓고 막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연합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 게 그쪽이거든요. 결국 그쪽에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왜 엔비디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가 지금 뭐 꺾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좀 주춤주춤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멈출까라는 거에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워낙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맞춤형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맞춤형의 진짜 핵심, 수혜, 그리고 최대 수익을 낼 때가 어디냐? 그걸 이제 애플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애플을. 맞춤형은 애플일 거다? 애플 아이폰에 AI 인공지능을 넣어서 애플 아이폰 안에서 돌아가게 해서 소위 우리 보안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정보 보안.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를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나는 개인정보와 상관없이 더 많은 기능과 정보를 하고 싶어 그러면 클라우드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애플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그 기능을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아이폰 사용자에는 실제 개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접점이 애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요즘의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네네네. 그래서 그냥 지금 시황 얘기하면서 좀 별개의 얘기지만 요즘에 이 관련된 얘기들 중에 가장 큰 흐름이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저도 뭐
들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의 집중이나 관심의 집중에서 약간 다른 쪽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춤주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좀 주춤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제 그 리비안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한 50% 올랐는데 그 폭스바겐이 본장에서는 23% 올랐거든요.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전기차들이 다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4.8% 올랐는데 리비안의 대주주가 아마존이거든요. 아, 대주주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3.9%나 올라서 아마존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향도 있지만 아마존도 지금 AI의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실제로 소비자와 접점이 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시총이 2조 달러가 돌파하면서 시장은 2조 달러 돌파했다, 3조 달러 돌파했다, 막 이런 즈음에 가면은 수급은 패시브 수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과 함께 또 이쪽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수급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비슷하다. 뭐 유보금이 뭐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시간에 한 6%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지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게 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반도체 쪽 뭐 부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시장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의 핵심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68억 달러고 전년비 81%,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약 9.4억 달러, 전년비 흑전이고 전분기 대비 361%가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분기에 적자 예상하다가 겨우 흑자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361%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비교해 볼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매출액이 68억 달러면 어느 정도죠? 68억 달러, 그럼 한 8조 정도? 그렇죠. 네. 8조 정도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만 8조예요. 우리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만 뭐 5조 6조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 우리가 저평가됐다는 걸 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9조쯤 되겠네. 9조. 8, 9조. 네네. 디램은 전년비 75%, 낸드는 전년비 103%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던스하고 요 뒷얘기가 중요한데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의 예상치가 76에서 80억 달러였어요. 근데 똑같이 한 78억에서 80억 달러 되지 않겠냐라고 한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면서. 근데 왜 다음 분기는 이렇게 냈지?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살짝 시장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요번 호시적 나오고 알았어. 근데 다음 분기에도 요번처럼 정말 크게 여기 분기별로 보면은 전분기 대비 막 17% 증가하고 이러잖아요. 매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증가하는 쪽으로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성장하는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뭐 고점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실망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실적 발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컨센서스보다 높게 하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컨센서스가 있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높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똔똔이다. 그러면은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소위 뉴스가 딱 나오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특별히 기다릴 게 없다면 그냥 됐다 이제 판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거는 저 두 내용입니다. 밑에 다음 분기에 AS 평균 가격을 디램은 20%, 낸드 20%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HBM 물량은 그러니까 마이크론 얘기죠. 완판되어 있다. 그리고 12단 샘플은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양산 예정이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우리 그 다음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삼성이 발표를 한 겁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을 3분기 15%에서 20% 인상할 것이라고
고객사에 통보했다라는 발표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7월 5일인가 그래요. 이거 예정일입니다. 반도체 부분만 매출이에요. 22에서 27조, 영업이익은 약 4조 원 정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요. 네. 네, 그렇게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이거 영업이익은 좀 높습니다. 반도체 쪽만 거기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일단 작년에 우리 맨날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터닝하기 위해서는 고정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실제로 올라야지 반도체 사이클 제대로 가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지나고 1분기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2분기 지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어제 시장을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자면, 그러면 마이크론 빠졌으니까 뭐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반도체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니 가격이 20%나 올라간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실적은 더 늘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가 반영된 거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네.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될 네. 건가를 그 회사가 이야기해주는 가이던스에서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이상 크게 뭐가 없었고 심지어는 뭐 지금 분기랑 다음 분기가 뭐 크게 막 올라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좀 뭐 부담 이런 걸로 이제 좀 빠진 거고 우리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실적은 뭐 우리가 훨씬 더 아마 좀 영업이익이나 이게 클 테니까 뭐 꼭 마이크론 빠졌다고 해서 우리 반도체들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도 괜찮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리고 분석 자료들도 좀 그래요. 네. 그런데 시장의 수급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심리가 또 그냥 야 마이크론 빠졌대. 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뭐 이제 꺾일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다. 그 정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0.64% 올라서 2,792포인트, 2,800에 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주역은 외국인이고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5.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급반등을 보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5.3% 올라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고 4,300억 정도 샀고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로 3,6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요즘에 계속 약해요. 어제 약한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이 어제는 좀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요.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몽땅 다 하락했더라고요. 어제 그랬어요? 네. 그런데 강보합에 그냥 있었던 건 그나마 반도체와 게임주가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어제 대부 시스터즈가 상한가를 갔어요. 대부 시스터즈? 네. 모험의 탑이라는 이제 요번 신작 나왔는데 이게 흥행이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와 옛날에 진짜 한참 많이 했던 맞아요. 저 기업 이름인데 대부 시스터즈. 뭐 때문에 하여튼 그때 막 한참 떴었었는데. 저도 뭐 게임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정확히 게임 명은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튼 모바일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전에 확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형 게임주들 있잖아요. 그쪽은 그냥 매물 먹고 다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래요? 중소형주에 있는 쪽에서는 어제 강세를 좀 유지하고 그런 쪽을 좀 보였어요. 게임주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가 예전에 쿠키런으로 한참 떴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든 반도체와 게임주가 시가총액이 좀 높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강보합으로 방어를 좀 했는데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요. 이게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뭐가 좀 안 좋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냐면요. 우리가 증권사들은요. 그날 거래 대금을 굉장히 중요해서 합니다. 네. 거래 대금 대비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큼 거래가 됐고 이익은 얼마큼 내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한참 좋을 때는 뭐 15조, 16조, 20조 시장별로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10조 이상이 다 됐었습니다. 코스피도 한 12조에 16조, 코스닥도 막 12조 이렇게 이랬거든요. 요즘 코스닥이 7조에서 8조밖에 안 돼요. 거래 대금이. 그럼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그만큼 사실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제한된 유동성에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거래 대금이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활기가 떨어진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네. 그중에 작은 종목만 움직인다. 네. 저도 뭔지 까먹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려주시네요. 예, 펄어비스. 그러세요? 네,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지금 마이너스 45.28% 기록 중이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평단 좀 낮춘 걸 텐데 평단이 원래 더 비쌌는데 82,000원대로 제가 좀 맞춰놨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45,000원입니다. 근데 게임주는 네. 저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 어떤 주식을 하니까 게임주 분석 자료 내는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게임주는 처음에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왔던 거는 이제 중국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코인 때문에 그랬어요. 코인. 게임 회사들이 NFT 한다고 그러고 코인 한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들었었어요. 아, 맞아. 뛰어들었어요. 예, 거기에 되게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회사들. 진짜 게임이 나오고 좋은 게임이 나오고 돈을 못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게임 회사들이 저평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게임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는 그런 쪽이 좀 많이 있어요. 아, 맞아. 옛날에 내가 14만 원에 처음 들어갔나 봐요. 아, 이분들이 기억해 주시네. 근데 이제 하도 떨어져 갖고 이제 물 탔죠. 물을 막 타고 지금 이제 82,000원대까지 낮춰놨는데 거기서 또 46%가 빠졌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큰 이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도깨비 어디 갔어요? 네? 펄어비스. 도깨비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뭐 무슨 NFT니 메타버스 뭐 이거 한참 할 때 와 영상이 저 펄어비스에서 이제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든다고 나온 거예요. 와 영상 보면 정말. 근데 내가 뭐하러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하나 그냥 나 이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나온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 뭐 마치 다 내년쯤 그러니까 그때 당시 3년 전에 내년쯤 발표할 것처럼 막 이게 쭉 분위기 띄우더니 아휴 아휴 그러니까 이 본업이 나쁜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 회사들이 다른 걸 하면서 다른 작업을 진출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이 좋아질 거예요. 보기 좀 그렇습니다. 도깨비 언제 나오냐고 도깨비. 네 오늘 미국 1분기 GDP 확정치 나오고요. 시황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당분간 기준금리 관련 빅 이벤트 별로 없어요. 물론 이번 주 금요일날 PC가 있지만 뭐 FOMC 회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크게 지금 작용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섹터는 대선 레이스 과정 중에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종목은 당분간 실적으로 간다. 이번 주가 6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7월 가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반기 말 6월을 마감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관심이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엔비디아나 그 관련주의 쏠림, 이 쏠림은 수급만이 아니고 관심과 수급이 동시에 쏠림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이런 당분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2,812포인트 찍으면서 2년 반 만에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했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이 3일 빠지고 엔비디아 3일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재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주체는 지금 외국인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수출 대형주만 삽니다. 외국인들은 그쪽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실적이 좋다라는 일부 섹터 빼놓고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는 그냥 테마만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 대금도 확 줄어져 있고 그리고 단기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푸념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이 그냥 현실적으로 네. 지금 시장은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거는 뭐 뉴스로 이거 뉴스도 아니고 그냥 시황하면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게 텍스트가 4줄이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갖고 뒤에다 이렇게 빼놨는데요. 어제 삼성 3나노 파운드리 공장 결함 얘기가 막 돌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2나노 2세대 공정 중에 결함이 생겨서 웨이퍼 20만 년 전량 폐기해서 1조 원 정도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막 돌았던 거거든요. 삼성 측에서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게 막 돌았을 때 삼성 측이 사실 무근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막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속이 있었나요? 모르죠. 그런 후속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점차로 시장 투자자들이 삼성의 이런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야,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있을 텐데 어저께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아 사실 큰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업계에서는 어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너무 과장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3나노 생산 규모가 6만 장도 안 되는데 네. 야, 무슨 20만 장을 폐기하고 손실이 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업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계속 약세 국면에 좀 있다가 네. 마지막에 강보업으로 마감을 어떻게 했습니다. 아. 네 번째 뉴스는 아까 기자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아마존이 프로젝트 K-뷰티 고빅 내용이 고빅 영어라 고빅이에요. 그대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기획, 제조, 패키징, 브랜딩, 배송까지 일괄 서비스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놓으면 안 된다. 예, 주식을 그냥 떠내버리면 안 된다. 얘네들은요. 그때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로친 건 대부분 저는 참고로 할 때 가로쳐서 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K뷰티 유치를 위해서 전용관 K베뉴를 열었습니다. 작년 말에. 입점 수수료 면제를 주고 있고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입점되어 있다라고 좀 합니다. 전부 다들 K뷰티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아하지? 네? 왜 이렇게 K뷰티가 난리가 나? 그 아무래도 K-팝 스타 영향이 큰가? 아니면 써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좀 좋다 이건가?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지도 네. 그 뉴스가 지금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뒤에 블랙스톤 요거 가져왔는데 네. 우리나라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쓰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뭐 쓰지 무슨 스틱으로 된 예, 무슨 그 선블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이제 선블락도 우리한테 처음 나왔던 예예예. 무슨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쿠션 잘 안 뭐 쓰는 거. 이런 거 해갖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톡톡톡 쏘는 것도 있고 니들샷 다른 것도 니들샷.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독특하잖아요. 신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요. 우리나라 게 우리나라 제품들이 싼 가격이 가성비 인디분에서 나온 게 싼 게 좋죠. 되게 많습니다. 예. 진짜 저렴 제품이 많아요. 아주 고가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부터 원래 시작이 됐어요. 올리브영 얘기를 하면서 20대에 있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무조건 거기를 들린다고 하잖아요. 올리브영은. 들려서 보면 제품을 보면은 뭐 15,000원, 2만 원, 만 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다양하게. 가격에. 그게 굉장히 먹혔던 게 아닌가 또 생각도 해볼 수 하긴 있어요. 무슨 상수하는 이런 거는 뭐 병 하나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하니까 이거 뭐 비교가 안 되죠. 한 번 샀다 이거 뭐 망하면 어떡해.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5번, 6번 뉴스는 이거 자료는요, 여러분 네. 시황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음흠. 근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됐나 뭐 요런 부분의 좀 내용인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학생 404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89%가 현재 72%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89%는 비중 확대를 계획이 있다. 현재 해외 주식을 하지 않는 87%도 1년 이내에 해외 주식 할 거다. 해외 주식을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다. 실적 우수한 유망 기업이 거기 많이 있다. 주식 투자, 해외 주식의 투자의 정보 획득 경로는 어디로 보느냐? 예전에 SNS나 유튜브는 30%에서 41% 증가했고요. 높아졌고 뉴스는 35%, 25%로 감소했고
증거사 리포트는 19% 10%로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응답자의 40%는 가상화폐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뭐냐? 높은 기대 수익률 그리고 미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향이지 않습니까? 결국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뚜렷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6번 뉴스는 아니 근데 넘어가기 전에 약간 뭐 자화자찬 조금만 하자면 한 4, 5년, 5, 6년 전쯤 그때는 그렇게 막 해외 투자가 뭐 지금만큼은 맞습니다. 활발하지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글로벌 라이브라는 걸 하면서 심야 방송 밤 10시, 막 9시, 10시 뭐 이때 막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이걸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데일리로. 그런 공을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뭐 그때 한참 뭐 다른 데 많이 안 했으니까 인기도 있었고 많이 봤죠. 3%만 보고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 다 하니까. 그런 거죠. 뭐 예전에 나스닥 거래 2000년도에 나스닥 거래가 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때는 어땠냐면요. 나스닥의 디파짓을 제 기억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해야 돼요. 보증금 그냥 걸어놔야 돼요. 보증금 무조건. 걸고 그리고 밤에 눈이 빨개져갖고 올빼미처럼 밤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시간차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고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음 뉴스를 보면요. 약간 제가 마지막 팁은 제 의견을 마지막에 드릴게요. 블랙스톤이 한국 투자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뭐 은행 연합 회장도 하시고 인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제가 물음표 치고 대답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한국 투자 확대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요 보유 업종을 보유하고 있고 인지도 높은 회사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 PBR 1.1배고 선진국은 평균 2.8배, 신흥국 평균 1.6배다.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고 저성장의 AI 선도 기업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은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게임, 플랫폼, 뷰티, 푸드 등 세계적 흐름이 바뀌면서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전 세계가 화랑인데 한국만 무기력한데요.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으로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개인들의 자산 구성에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도 주식 비중은 굉장히 낮다. 예금이나 채권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주식 비중이 낮은 상태에 있어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이 2013년에 시작을 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는 올해 얘기를 했고 마치 작년처럼 강력한 것처럼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10년 됐어요 벌써?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을 보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걸 봐야지 딱 나오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섹터에 투자할 계획이냐? 헬스케어, IT, 에너지 전환, 물류, 데이터 센터, 호텔. 여기는 이제 왜 제가 보기에 호텔 이렇게 들어간 건 주식보다도 부동산 투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6천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한 건 뭐냐면 5번 뉴스와 6번 뉴스가 약간 상반되어 있는 뉴스이긴 하잖아요. 6번 뉴스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회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 5번 뉴스는 한국 시장 참 힘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이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시계열을 기간을 얼마큼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5년, 10년, 30년 이렇게 보면 이 블랙스톤이나 이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쪽은 올해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좀 길게 보고서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우리의 현실은 5번처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런 분들이 뭐 해외 시장에 또 많이 진출한 건 뭐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그러니까 정말 해외가 마구 좋아서만 간 건지 아니면 한국 시장에 너무 실망들 해서 간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다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많이들 실망감이 크실 텐데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요 광고 지나고 한 300분께 선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뭐 커피는 물론이고 뭐 설빙, 베스킨라빈스, 피자, 교촌치킨 등등 그 선물은 저희가 광고 지나고 와서 바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주시는 거예요? 쿠폰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배달시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워낙 실망들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요 광고 지나고 나서 바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저기 내일 끝내실 거죠? 예. 내일 제가 7시 45분에 방송하시잖아요. 네. 또 저 시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뭐 제 방송 들으시면 내일 7시 15분에 제가 좀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네, 내일은 좀 일찍 시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워낙 또 일정이 바쁘신 분이니까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오셔서 박병창 이사님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